비타민 D는 혼자 먹어도 되지만 찰떡궁합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 나노 에멀전 형태는 인체에 점막을 투과하는 작용을 크게 높여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약, 식품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서 나누는 건강나눔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필수 비타민인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D는 약사 크리에이터로서 약간 보험 같은 느낌이에요. 유산균도 만만치 않지만 유산균보다도 더 작용이 폭넓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비타민 D입니다. 정말 파도 소재가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에 대해서 다룬 적이 많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주 가벼운 사실들이지만 일반인분들은 대부분 모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실들 7가지를 짤막짤막하게 간추려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D2와 D3로 나뉩니다. 비타민 D2는 효모나 버섯에서 얻어지는 형태고요. 비타민 D3는 대부분 양털의 라놀린에서 얻습니다. 천연 비타민 D라면서 D2 형태를 홍보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상은 D3가 인체에서 이용하는 비타민 D의 형태고 흡수율도 효과도 모든 면에서 D2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게다가 D2는 D3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부분도 있어요. 양털에서 추출한 건데 합성이라고 불리는 것도 좀 넌센스지만 어쨌든 천연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꼭 D3로 드시기 바랍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3가 합성된다는 것은 상식이죠. 한여름 화창한 날에 햇빛을 받으면 20분 만에 비타민 만 IU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백인들 이야기예요. 피부색이 옅을수록 비타민 D 합성 효율이 올라갑니다. 우린 백인도 아닌데다가 한여름에 거의 실내에서 지내고 돌아다닐 경우 또 열심히 선크림까지 바르시죠. 대한민국이 괜히 90%가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짙은 피부색의 흑인은 백인에 비해 같은 양의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10배 이상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몇 배는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피부색이 짙은 게 더 열등한 걸까요? 자외선이 독으로 작용하는 기미나 주근깨는 물론이고 피부암 같은 질환은 백인 쪽에서 훨씬 발병률이 높죠. 피부색 말고도 고령자일수록 또는 비만일수록 간 건강이 안 좋을수록 필요량 합성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타민 D는 식후에 먹어야 한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담즙의 도움을 받아서 흡수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식전후 흡수율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같은 기간 같은 양을 공복과 식후로 나누어서 2개월간 섭취 후 비교해 봤더니 혈중 농도가 50% 이상 차이 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복에 먹은 사람이 혈중 농도 30나노그램이 나왔다면 식후에 먹은 사람은 45나노그램 이상 나왔다는 거죠. 최대 효율을 위해선 꼭 식후에 드셔야겠죠. 방금 식후에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형에 따라서는 식사와 무관하게 섭취 가능하기도 합니다. 바로 스프레이 제품 이야기인데요. 모든 비타민 D 스프레이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프레이 제품도 일반 오일에 비타민 D3를 그냥 녹인 형태가 있고요. 나노 에멀전 형태의 비타민 D3를 물에 녹인 형태가 있습니다. 이 나노 에멀전 형태는 인체에 점막을 투과하는 작용을 크게 높여서 공복에도 잘 흡수가 되면 물론이고 심지어 구강 점막을 통해서도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뿌릴 때 흡수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볼 안쪽이나 혀 밑 같은 그런 구강 점막을 향해 뿌리라는 가이드가 있죠. 갖고 계신 제품이 나노 에멀전 제품인지 쉽게 확인하려면 함유 성분에 레시틴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과량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최근 연구에서 하루 만 IU씩 꾸준히 섭취했을 때 석회화 때문에 신장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었죠. 하지만 수천 IU짜리 고용량 비타민 D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실상 비타민 D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고용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대상 면역 연구들도 보면 1000 내지 2000 IU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국내에서 권장량은 400 IU, 상한량을 4000 IU로 잡고 있지만 해외 기관의 권장량은 이보다 조금 더 높고요. 비타민 D 권위자 홀릭 박사에 따르면 권장량이 2000 IU 정도고 상한량은 10,000 IU를 제한하고 있어요. 한국은 비타민 D 부족 국가인 만큼 과하지 않는 선에서 국내 권장량도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타민 D는 혼자 먹어도 되지만 찰떡궁합 영양제가 있습니다. 오메가3와 마그네슘입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했을 때 뼈, 심혈관 건강, 심장 건강, 그리고 자폐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에까지 다양한 이점과 시너지가 관찰된 바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보통 칼슘과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비타민 D로 인한 석회화도 마그네슘이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비타민 D와 암과의 상관관계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비타민 D는 대부분의 암과 관련된 문헌들이 있을 만큼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항암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비타민 D가 쓰일 정도로 그 중요성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D와 관련성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암은 다름 아닌 유방암입니다. 발병률, 치료 예후, 재발률 등 모든 지표에서 비타민 D와 관련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암이 두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D를 꼭 챙기셔야겠죠? 지금까지 비타민 D에 대한 짤막하고 유용한 상식들을 전달드린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몇 안 되는 영양제에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들도 같이 꼭 챙기셔서 함께 D 부족을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